너는 요리 채널을, 요리 영상을 하라고 내가 스테이크 영상을 띄워줬는데 말이야.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해. 응? 안 되겠어. 그래서 오늘은 빨간 찜닭하고 까만 찜닭을 먹어보도록 하죠. 이제 해동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실 이거는 리뷰가 아닙니다. 리뷰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리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냥 제가 떠드는 방송입니다. 카페에 어떤 분이 정리를 해놨어요. 1년 동안 저한테 있었던 일. 스튜디오 3번 이사, MCN 바뀌고, 회사에서 잘리고, 전업 유튜버 되고, 2018년에 영상이 한번 대박이 났었죠. 스테이크 영상. 올해는 스팸 영상 대박 나고, 구독자 30만 넘기고, 트위치 시작했다가 몸살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방송 날아갔죠. 카메라도 한번 부셔먹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네요. 제가 유튜브를 어쩌다 시작하게 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요리사 했었으니까 요리사를 하면은 집에 보통 이제 12시가 넘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R&D 쪽으로 회사를 옮기고 이제 저녁 때 시간이 조금씩 남는 거예요. 집에 이제 도착을 하면은 7시 반쯤 8시쯤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자기 개발을 하자. 찾아서 이제 블로그를 하자.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 블로그가 그때 아마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롤 아이디도 나중에 엉망진창이 되는데, 거기다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죠. 약간 시리즈 같은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회사 다니던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달라고 이제 푸시를 했죠. 좋은 이름을 내놔라. 카톡으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 새끼가 괜찮겠다. 남편이 만드는 삼시세끼로 하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름이 따단 하고 나왔습니다. 블로그에다가 열심히 글을 썼지. 남편 새끼라고 해서 짤도 집어넣고 재밌게 해가지고 글을 썼어요. 처음에는 블로그만 했어요. 블로그가 막 이제 한 200명까지 늘었어. 블로그 200명도 너무 뿌듯한 거야. 이웃 신청이 2-3명씩 들어오는데 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 블로그에 사람들이 와서 댓글을 남긴 거죠. 글이 재밌는데 커뮤니티 사이트에 좀 올려봐라. 그래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처음 가입을 했어요. 원래는 아이디 자체가 없었어. 아이디 없어도 루리에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커뮤니티도. 다른 커뮤니티들에도 아이디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엉망진창이라고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 오늘의 베스트, 뭐 오른쪽 이런 걸 쭉쭉쭉 갔습니다. 꽤 많이 갔어요. 한 30몇 개인가 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개발에 눈 뜬 게 뭐냐면은, 제가 그 블로그 쓰는 중간에도 잠깐 영상을 한 10초짜리 짧게 해가지고 네이버 플레이어 이런 걸로, 그 네이버에 올리면 네이버 플레이어로 자동 재생되잖아요. 그런 걸로 올리는 걸 섞었더니까 사람들이 좀 좋아해. 나는 영상도 조금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영상도 배우기 시작을 했죠. 아무래도 요리다 보니까 과정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가 더 쉽고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확실히 책으로 배우니까 되게 교과서적인 거밖에 안 가르쳐 주더라고. 다 옛날 기술이야. 좀 고급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유튜브 타이틀 이쁘게 하던데 그런 거는 없어.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그때 이제 되게 저한테 큰 도움을 줬던 이제 유튜브 채널이 비디오 클래스라고, 하주원님이라는 분이 운영하시는 비디오 클래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영상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봤어. 집에서 습작으로 연습을 좀 하다가.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장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장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핸드폰 사진으로만 남편 새끼를 계속 찍었으니까 사진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영상을 찍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때까지 이제 용돈, 아까 5만원씩 용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돈을 이제 좀 모아놨어요. 차곡차곡. 그걸 가지고 카메라를 하나 샀죠. 100이었나? C사의 100 보급형 기기예요. 그거를 사서 처음에는 영상을 안 찍었어요. 처음에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요리 사진을 찍었어요. 카메라 하나만으로 찍을 수가 없으니까, 삼각대 살 돈도 없었고 조명 살 돈도 없었으니까, 또 이제 장비병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갖춰놓고 시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카메라를 사서 이걸로 좀 알바를 해야겠다. 그걸로 요리 사진을 찍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카메라에 대해서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요리사로 있을 때 그분이 이제 에드워드 원 셰프님인데 책을 많이 냈어요. 요리책을. 국내에 들어와서 찍은 요리책에 이제 저도 관여하고 박 교수님도 관여하고 다 이제 요리도 만들어서 사진 찍는 장소도 가가지고 감독님이 사진 촬영하는 것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요리가 조금 이쁘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캐치를 했죠. 현장에 가가지고 그런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싸게 좀 드리기로 했습니다. 원래 일하던 데에서 일하다가 자기 레스토랑 차린 분들이나 기존에 인맥 있던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누구 오픈할 때 메뉴 사진 내가 기존에 5분의 1 가격으로 쳐주겠다. 약간 지금 인턴 느낌으로 해가지고 가성비 좋게 하실 분 있으면 연락을 달라.
사진은 잘 못 찍었지만 포토샵은 예전부터 좀 해가지고 보정을 좀 잘 할 줄 압니다. 대충 그냥 노출도만 맞춰가지고 찍은 다음에 집에 와서 보정을 더럽게 했습니다. 보정을 막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거의 CG 만들듯이 했어. 보정을 막 하니까 음식이 이쁘게 나오는 거야. 음식 색깔도 막 그냥 파릇한색, 빨간색 이런 것들은 그냥 음식이 아주 그냥 살아있는 것 같이 막 꿈틀꿈틀거려 막 음식이. 사진이 잘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수입으로 벌었습니다.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던 때인데 토일날 가가지고 승우도 이제 안 나왔을 때였어. 그때는 승우가 없었을 때였죠. 주말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가가지고 여기저기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돈을 좀 모았죠. 한 300만 원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부수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조명하고 이런 거 지금 아직도 쓰는 것들이 있어요. 조명하고 카메라를 한 대 더 샀죠. 그때부터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부수입 모으는데도 한 4개월 걸렸어요. 그걸로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영상을 요리 채널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제일 사가지고 먼저 열었던 거는 요리 채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제트라는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그 거지 같은 게임 채널을 먼저 열었죠. 왜냐? 그때 당시에 2주에 한 번씩 이제 그때 그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그 이원일 셰프님 빵집 밑에 지하실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가 약간 아지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 요리 사진도 찍고, 왜냐하면 이런 거를 집에다가 두고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원일 셰프님한테 저기 지하실 공간 안 쓰시는데 제가 좀 쓸 수 있을까요? 대신에 저기 형님 하시는 이 빵집이랑 도너스 가게 신제품 사진은 제가 그냥 공짜로 다 찍어드리겠습니다. 그 재능 기부를 해서 신제품 나올 때마다 이제 제가 공짜로 사진 찍어드리고 지하실 장소를 얻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 작업들을 하면서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보정하고 막 이러니까 심심한 거예요. 혹시 뭐 저녁이나 좀 먹자.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가 그게 이제 노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2주에 한 번 정도 이 친구들하고 이제 놀러 가도 되겠냐. 원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 중에 한 명, 지금은 이제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죠. 그 친구가 SBS PD 출신이란 말이야. 그 친구가 야 이거 그냥 찍을 거면은 우리 유튜브로 올려보자. 요즘 다들 유튜브 한다 그러더라. 그때가 작년 5월 달인가 그때쯤 될 겁니다.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다들 유튜브 한다고 난리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시작을 했어요. 장비 세팅 딱 하고 컴퓨터는 워낙 집에 있던 거 다 들고 와가지고 그대로 이제 게임 방송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전에 이제 편집을 연습했던 것들을 써가지고 영상을 다 올렸죠. 그래서 아제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올라온 영상을 90% 이상을 다 제가 편집을 했고, 그때 컷 편집은 이제 신사임당 친구가 도와줬고 제가 이제 후작업을 했습니다. CG 작업이나 자막 작업 이런 걸 다 했고, 그러다가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거야. 3개월을 했는데 구독자가 300명이 안 됐습니다. 영상을 70개를 넘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약간 지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물론 처음부터 수익 목적은 전혀 없고 우리가 노는 거에만 목적이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여러분 채널이 500명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놀았을 때가 훨씬 더 재밌었다. 그러면서 텐션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텐션이 떨어지니까 내가 열받는 거야.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야 이따위로 할 거면은 하지 말자. 지금 나만 편집하고 있는데 근데 왜 제대로 안 하냐. 이거 제대로 하자고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그냥 따로 하는 게 낫겠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사임당이란 친구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따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우리 한번 따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되게 갑자기 좋게 흘러갔어. 우리 한번 따로 해봐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따로 했습니다. 저는 따로 나와가지고 요리 채널을 그때 열었고 다른 친구들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운영하는 채널이랑 제 채널이랑 합치면 지금 100만이 넘었죠. 같이 키워가지고 3달 동안 한 게 지금 500명이 안 됐는데 따로 해가지고 지금 110만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저도 처음에 채널 올리고 나서 영상 한 80개 올릴 때까지는 구독자가 5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뭐지? 다시 아제트의 기운이 오나? 근데 애들이 아니야 계속 해봐. 왜냐하면은 우리는 500명이 못 넘었지만 승우 아빠는 500명이 넘었잖아? 계속 하면 될 거야. 그래서 계속 하다가 아씨 잘 안 되는데? 이거 요리 그만하고 내가 한번 꼭 하고 싶었던 걸 한번 찍어보자. 꼭 하고 싶었던 걸 한번 찍어보자. 조금 장기 프로젝트로 하나 만들자. 내가 뭔가 유튜브를 하거나 내 목소리를 낼 기회가 생기면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스테이크 구우면 육즙 안 빠져진다는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리라. 이게 예전부터 계속 있었거든. 그 방송 나와가지고 그 얘기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너무 짜증나는 거야. 아니 알만한 요리사들이 왜 저러지?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는 이론적으로 다 아는데 대본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제가 나중에 방송 같은 거를 출연하기 시작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의 의도가 아니었어. 그분들은 방송에 나가서 마이야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얘기죠? 조금 더 알기 쉬운 걸로 순화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는 대부분 공중파에 나오는 거는 PD나 작가분들이 쉽게 전달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언어 순화를 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희석이 되는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표현을 해야겠다. 그 스테이크 여러분들 한 번에 찍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스테이크를 8만 얼마인가 9만 얼마짜리를 5개를 샀습니다. 제가 원하는 정도로 익혀지지 않았고 여러분께 나이스한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가지고 고기를 5번을 구웠고 테이크를 굉장히 여러 번 해가지고 2주를 넘게 찍었습니다. 막 새벽 2, 3시까지도 고기를 구우면서 기름 범벅해가지고, 그때는 집에서 찍었잖아요. 사실 그 영상을 올릴 때도 이걸 꼭 대박 나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걸 올리고 뭔가 유튜브를 했다는 발자취를 남기고, 안 되면은 접자, 깔끔하게 접고 그냥 저기 남편 새끼 누리앱 같은 데 쓰던 글이나 계속 쓰자, 나는 그냥 글만 쓰면은 될 정도의 그릇인가 보다 하고 딱 올렸는데, 그거 올리자마자 다음 날에 이제 중학교 동창들 단체 카톡방에 야, 너 찍은 영상 지금 그 친구 이제 여의도에서 일하거든요. 금융 단톡방에 있대요. 금융업계 여의도에서 일하는 약간 찌라시 단톡방 같은 거에 거기에 올라왔다는 거야. 그 방에 뭐 한 800 몇 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의도 단톡방에 거기 떴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재미있어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커뮤니티에 쫙 퍼다 날린 거지. 갑자기 여기저기 해가지고 쫙 퍼진 겁니다. 순식간에 이제 쭉쭉쭉쭉쭉 퍼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영상이 대박이 나면서 순식간에 유입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금까지 뭐 이런 뭐 과학적인 영상이 없었다 뭐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거 많이 올려주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내가 원하던 거는 그런 채널은 아니었어.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 스테이크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었을 뿐이지 모든 영상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게 해동이 다 됐으니까 끓이겠습니다. 그때 그 스테이크 빨로 5만까지 그냥 쭉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테이크의 저주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영상으로 유입이 됐으니까 비슷한 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식 관련 컨텐츠. 그 이후에 연어도 하고 닭가슴살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조회수가 스테이크만큼 안 터져요. 그때 이제 제가 유튜브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 느낌의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컨셉으로 완전히 싹 다 바꿨어야 됐어. 모든 영상을. 기존의 남편 새끼를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아예 컨셉을 그걸로 잡고 싹 갔어야 했습니다. 이런 과학 채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싹 바꿨어야 됐는데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그때는 알파고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던 시간이었으니까 뭐지? 지식 컨텐츠가 되나? 알쓸신잡 그때 막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거 되나? 그럼 좀 궁금해할 만한 거를 만들어 볼까? 이것저것 궁금한 걸 막 합니다. 조리도구 이런 것도 올리고 하면 좋은 조미료 뭐 이런 것도 막 해요. 근데 그거는 내 기준에 궁금한 거였어. 내 기준에 궁금한 거. 그때부터 이제 슬럼프가 옵니다. 그때부터 슬럼프가 와요. 하루에 막 2, 3천 명씩 늘던 구독자가 1000명 밑으로 떨어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만들어야 되지? 왜 어떤 건 조회수가 잘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지? 그리고 궁금해 요리만 하면 사람들이 다 댓글이 엄청 날카로워, 심각해. 그러면서 막 논문을 꺼내달라 그러고 출처를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막 출처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야. 연병을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거의 일주일씩 걸리는 거야. 저는 일주일에 영상을 3개를 올려야 되는데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거야. 자료 찾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영상이 부족해. 영상이 부족을 하니까 잠이 계속 줄어든다. 잠을 줄여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극한에 다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이 잠을 못 자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때 한번 공지를 올리고 이런 쪽은 가끔에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태세 전환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왜? 그나마 궁금해 요리 같은 걸 해가지고 늘었던 지식 컨텐츠의 수요도 안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남편 새끼는 질린 거야. 하루에 늘어나는 구독자 수가 막 150명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가 작년 2, 3월 달입니다. 그때 제가 한 3주 방송 쉬고 여동생 결혼식 때문에 캐나다 갔다 온 적 있죠. 그때 비싼 돈 주고 비행기 표값 쓰고 캐나다 가니까 이제 캐나다 브이로그를 올려야 된다는 또 헛생각을 해가지고 캐나다 브이로그를 올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알파고의 알고리즘에 대한 게 저를 강력하게 한 방을 매깁니다. 새끼 봐라, 이거 요리 채널인 줄 알았더니까 삽질하고 있네. 야, 노출 확 낮춰버려. 요리 채널에서 브이로그를 올리니까 알파고가 화가 난 거야. 화가 났어. 너는 요리 채널을, 요리 영상을 하라고 내가 스테이크 영상을 띄워줬는데 말이야,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해. 응? 안 되겠어. 맞아야겠다. 그러고 알파고님이 빠따를 때린 거지. 브이로그 안 돼. 브이로그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번 좀 심하게 멘탈에 손상이 왔습니다. 유튜브 접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신사임당한테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그 친구나 저나 창업다마고찌나 유튜브에서 문제 생길 때마다 이제 단톡 와가지고 내 채널 망했어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단톡방에는 1년 내내 내 채널 망했어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요. 내 채널 망했어. 왜 그런 거 같니? 이런 걸 했어. 그래?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 것 같아. 좀 바꿔볼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채널을 키우는데 많이 도움 줬거든요. 브이로그 올리니까 완전 조졌는데? 아 그래? 그러면 브이로그를 완전히 접어. 대신에 요리를 조금 더 늘려보자. 그러면서 그때 신사임당이 했던 게 뭐냐면 구독자를 버리자였어요. 구독자를 버리자. 이게 뭐냐? 구독자를 뭐 박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구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구독 취소밖에 없다. 그런데 구독을 안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구독을 누르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은 누구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가? 구독을 안 하는 사람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요리 채널을 구독을 안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요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요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볼만한 영상을 만들어야 네 채널이 클 수 있다. 라고 분석을 한 거야. 신규 유입에 집중해라. 요리에 아무 관심이 없어도 볼만한 영상을 만들어라. 근데 이게 알파고의 알고리즘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신사임당과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눴던 이게 그 친구나 저나 창업다마고찌나 모두의 채널을 급성장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보고 있는 사람이 즐거운 것도 좋지만 안 보고 있는 사람도 즐거울 수 있을 만한 영상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영상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을 했죠. 남편 새끼가 조금 말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달리던 댓글들이 있었어요. 영상이 조금 지루합니다. 영상이 조금 루즈해요. 조금 더 설명이 빨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유튜브를 만들었던 초창기부터 달려왔던 댓글인데 그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리고 주변 채널들을 봤어요. 주변 채널 보니까 그때 한창 페이스 빠른 채널들이 인기가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래? 그러면 나도 페이스를 높여야겠다. 이 흐름에 따라가지 않으면 나도 이제 고인물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예전 페이스를 올리던 채널들이 하나같이 다 죽어가고 있던 게 또 보인 거야. 데이터를. 저는 채널 데이터를 엄청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부터 몇 년 전부터 시작했던 요리 채널들, 뭐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다 해가지고 보니까 결국은 빠른 페이스가 살아남더라. 그래서 튀어나온 게 뭐냐? 요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온 게 더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빙 컨텐츠를 하기 시작한 지가 5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대박이 안 터졌어요. 근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스팸이 터지고 나서 그 전에 찍었던 게 다 떡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목을 전부 다 세상 간단한으로 바꿔버렸어요. 예전에 찍었던 거. 이름, 제목 그지같이 찍었던 것도. 그래서 스팸이 터지면서 나머지가 다 터졌어요. 더빙 영상들이. 그래서 그 운빨로 30만을 찍은 거죠, 저는. 스테이크의 운빨로 10만을 넘겼고요. 황금볶음밥 때문에 15만을 넘겼고요. 궁금해 요리를 지속적으로 한 것 때문에 20만을 넘겼고 스팸 때문에 30만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새도 이제 동창들 단톡방 가가지고 채널 망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이제 다들 유튜브 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사임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엔 1월달에 50만 찍을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친구들이 운영하는 채널도 저보다 지금 훨씬 더 잘 크고 있어가지고 부럽죠. 부럽습니다. 부럽지 않으면 거짓말이고 하지만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이 저보다 먼저 앞서 나가면은 뭔가 물어볼 게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듣고 있죠. 선배님이 조언이지.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그지 같은 거 찍은 거예요. 이런 거 찍어보라 그래가지고 신사임당이 나보고 먹방하라 그러더라. 먹방은 못하는데 나 살쪄가지고 나 금방 살쪄. 알잖아 예전에 막 100kg 넘은 거. 그럼 조금만 먹어. 사람들이 굳이 다 먹는 거 원하지 않아. 그래? 그래도 돼? 찍어봐. 망하면 딴 거 찍어. 그런 거 너무 쿨한 거 같아. 망하면 딴 거 찍으면 되잖아. 뭐 그냥 영상 한 개 날리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영상 하나 날리고 있는 거예요. 내 채널 아니야. 근데 내 채널 아니야가 되게 중요해. 내 채널이면은 이런 얘기를 못 하거든. 근데 내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개소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먹혀. 그게 먹혀왔어 지금까지. 그게 신기한 거야. 약간 그래? 그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하거든? 그거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지? 근데 남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막 얘기할 수 있다? 그거를 어느 정도 듣고 어느 정도 팔로우업을 하는 게 어떤 일이든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고추가 들어있는데 매워. 당면. 이거 조금만 먹고 여기다가 햇반을 지금 때리고 싶지만 햇반 때리면 300kcal 추가라. 거기까지는 못 가고. 이건 매운데? 왜 이렇게 맵지? 뭐지? 매운 건 똑같은데? 이건 그냥 까만색이고 이건 빨간색인가?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 똑같이 고추 들어가 있고 조리에 큰 차이가 없죠. 공장에선 땡큐. 먹물 추출 분말. 먹물 추출 분말? 까만 찜닭인데 먹물 추출 분말로 까맣게 만들었네. 간장 베이스에. 빨간 거는
여기도 먹물 추출 분말이 들어가는데? 고춧가루 들어갔다. 빨간 거는 고춧가루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 까만 거는 먹물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거 한 봉지 칼로리가 몇이라고? 한 봉지 칼로리가 400. 지금 뭐냐? 800 먹은 거냐? 튀김용 젓가락으로 밥 먹어도 되냐고. 치아에 긁힐까봐 하면 내구도 떨어지냐고요? 다시 사세요. 뭐 젓가락이 자동차도 아니고 그냥 쓰다가 내구도가 떨어질 것 같으면 새로 사십시오. 그거 얼마 안 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새로 사요. 저는 이거 지금 3년도 넘겠어. 이거 뭐 깨물어 먹어요 혹시? 나무젓가락을 깨물어 먹는 거 아니죠?